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11장은 제2단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단락에서 시작이 도를 얻는 자와 도를 잃은 자로부터 시작하면서 군자중용과 소인 반중용이 나왔던 것처럼 제11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앞에서 지인용의 옳은 부분과 지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11장은 무엇인가? 지인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지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인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용인가, 이 지인용 세 가지를 종합해서 제11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1장을 경문을 보시면 자왈 색은행결하에서 소자를 색자로 읽습니다. 이 소자는 색자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자가 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행결하는 말은 뭔 말이냐? 색은 탐색하다고, 은은 남들이 모르는 구석들, 이게 음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음벽한 것을 탐색하다는 곧 뭔 의미가 되느냐?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공부를 탐색할 적에 음벽한 것을 탐색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이건 지혜가 과한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떳떳한 것을 행하다면 옳은 일이지만 괴이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행지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색은행괴라고 하는 글자, 음벽한 이치를 탐색하고 괴이한 짓을 행하다라는 것은 지가 과하고 행이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힘을 써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짓거리가 옳지 못한 일인데, 사람들은 바로 한퇴지가 말했듯이 인지호개하여 사람들은 참 괴이한 짓을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 괴이한 짓을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색은행계가 잘못되고 행이 잘못되고 지가 잘못된 것인데도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후세 사람들은 전수를 한다고 그것을 좋은 양 전해서 말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보면 평범한 것보다는 이상한 짓 한 사람들 자주 출연하게 된 것이 이게 색은행계고, 그것이 별난 거라도 된 줄 알고 그걸 남들한테 전파한 것입니다. 이게 색은행계 후세 유수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그 대중매체를 보면 흥미 위주의 이상한 짓 한 것,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게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후세에 전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자, 이것은 이상한 짓 한 사람도 나쁜 놈이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시부렁된 사람도 나쁜 놈들이고, 둘이 다 양박자의 멍청이가 손발을 맞춰놓은 거예요. 바로 이런 짓은 오불위지의로라,
나는 그런 짓, 지칭대명사로 갈짓자. 나는 세근행계와 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 이것은 뭐냐? 과도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지혜가 과하고 인이 지나쳐서 바로 용이 지나친 데서 잘못된 폐해들. 그래서 은벽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국 추현 추 오덕지사와 전국 시대에 보면 추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덕의 일을 미뤘다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오행술. 이런 오행에 관한 것들을 추현하면서 발전시키는 거라든지 후한 시대는 뭐가 발전했느냐? 비결. 이 비결 따위와 같은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이게 은벽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 따위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세근이고 정감록에 나온 대로 이상한 짓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 행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따위들이 바로 세근행계에 속한다. 이게 여기에서 구구이 말할 것은 없지만 우리의 그 여러 군데서 나오는 비결 찾아갔다가 망하고 나온 사람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이것은 과도하는 거예요. 북산 진시는 뭐라면은 괴이지행이라는 이 괴이가 뭐 어떤 짓거리냐? 순자는 이것을 구란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못한 걸 구차스럽게 어려운 짓거리만 가려가면서 하는 거. 남들이 한 것은 너무 평범하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런 짓거리. 그리고 오롱중자라든지 신도적이라든지 미생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건 다 과도한 것들. 그러면 군자 준도이 행하다가 여기에 글을 보시면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라고 하면 도대로 행하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게? 이 행동 아니요. 행동하는 것이 도를 따를 수 있다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바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 하는 것은 바로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유시라. 시작은 참 잘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준도행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가 지나치지 않고 잘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반도이 패하나니 반도에서 쓰러지게 된다고. 그럼 이 반도는 뭐가 반도를 하느냐? 실천을 못하고 중도가 반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가 중도에서 멈춰서 버리니까 이게 뭐가 돼 이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서 멈춰서 버리니까 행이 멈춰버리니까 뭐가 멈추게 돼요? 바로 지혜라고 하는 알았던 것도 뭘로 되느냐? 바로 이 행동의 중도에 멈춘 대로 인해서 바로 폐지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는 뭔 말이 되느냐? 시작은 있었지만 끝을 못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에 노력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과해서 문제였는데 중도의 패는 뭐가 문제냐?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급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써야 할 부분에서 힘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여기서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오 불능 이으로라. 나는 능히 그치리자. 나는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능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갈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과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중도에 멈추는 일을 나는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군자난 의호 중용하여, 군자가 중용에 의하여. 중용에 의하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 중용을 제대로 선택해서 따르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지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돈세는 뭐냐? 세상에 은둔하여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줌을 보지 않아도, 이 말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일평생. 그러면 이것은 일평생을 행동화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르게 중용에 의지할 줄을 알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사는 것. 이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냐? 유성자 능진이라. 이건 오직 성인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유성자야 능지라는 이 글자 속에 뭔 뜻이 있느냐? 오직 최고의 성자만이 지인용을 모두 겸전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본다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할까? 오직 성인만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용의 최고의 극치는 곧 성자만이 가능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장으로부터 시작됐던 제2장의 첫 구절이 군자는 중용으로 시작했는데 이단락의 마지막 부분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느냐? 오직 성인만이 능할 수 있다. 이 말을 합성하면 뭔 말이 됩니까? 군자의 중용은 오직 성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거 지인용이 모두 겸전돼야 된다라는 거, 바로 제대로 된 중용, 이건 성인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2단락이 마무리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3단락은 제12장으로부터 20장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여기에서 12장에서 비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용이라는 것으로 쓰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란 뜻으로 말이 된 것입니다. 비은이라 하는 것은 작용과 보이지 않는 세계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비은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만약에 오늘날에 비은이라는 말을 바꿨었다면 어떤 글자로 바꿨을 수가 있었을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날에는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형이상화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채용이라든지 리익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어느 때 정립되었느냐? 바로 송대 성리학이 완성되면서 정립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 당시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고 글을 썼느냐? 공자 당시에는 처음으로 공자께서 형이상자, 형이상은
형이상자는 뭐냐? 여기에서 공자께서 형이상을 잡았을 때 뭔 글자를 쓰셨느냐? 이치자 안 썼어요. 바로 주역 개사에서 길도자를 썼어요. 그리고 형이 하자는 뭐라고 했느냐? 그릇기자를 썼어요. 공자께서 제일 처음에 형이 상학의 개념과 형이 하학의 개념을 도기설로 썼어요. 바로 공자께서 오늘날로 볼 것 같으면 이치자고 기운기자를 썼을 법한데 공자 당시의 최초의 개념은 도기설이에요. 길도자하고 그릇기자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기로 바꿔서 말하지. 바로 공자의 손자가 이 도기설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뀐 게 뭔 글자냐? 바로 그릇기자가 비자로 바뀐 것이고 길도자가 은자로 바뀐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만 해도 형이 상학적 개념보다는 실천유학 쪽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런 성리학적 개념이 완성됐다라기보다는 바로 밝혀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용어가 오늘날의 용어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자사께서 생각하신 것은 뭐냐? 현상에 쓰이는 도구로서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비은의 개념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 비은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도표해서 열거될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이와 같이 비와 은을 가지고 말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비자가 용자 뜻으로 도의 작용초고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형이 하학적 개념이다. 이게. 이 은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뜻이에요. 은자가. 그래 이것은 도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주역에서 말씀하신 공자께서 말씀하신 형이 상학이다. 그런데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비와 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와 은에 있어서 소대로 나눈다. 비의 작은 부분은 뭐냐? 제13장에 도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14장에 바로 현재의 위치의 근본에서 행하는 것이다. 제15장 부모님이 자식들이 편안하고 처자식 간에 잘 지내면 부모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비의 작은 부분이라고 한 거예요. 13, 14, 15장의 공통점이 뭐냐? 적다라는 개념이 수신제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16장으로 오면 비은을 겸하고 작고 큰 부분을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16장에 쓰여 있어요. 딱 그 가운데에 13장부터 19장까지 한 가운데에 전 3장 후 3장으로 나누면서 16장이 귀신도리를 말하는데 크고 적은 것과 비은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17장 그리고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왜 크다고 했느냐? 큰데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수신제가에 견주어서 보니까 치국평천하가 크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하 개념을 어디에다 잡아놓고 있느냐? 개인적인 도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적다 하는 것이고 17장으로부터 19장까지의 치국평천하는 뭔 개념이냐? 바로 사회율을 대상으로 개념을 했을 때 큰데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제20장에 와서 애공이 문정을 통해서 공자님의 말씀 속에 16장처럼 비의 은과
비와 은과 이것을 모두 겸하고 소대의 도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12장으로부터 제20장까지의 바로 이 부분의 삼단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도의 본체와 도의 작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첫 장에서 살펴보면 도의 본체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천명지 위성자리가 보이지 않는 도체자리인 것입니다. 수물은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늘이 명한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하면 길이 보이는 자리, 도라고 하는 자리, 그것이 솔성지 위도라고 하는 것이 비자의 개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삼단락에 오면 도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러한 비은의 개념은 불교로 넘어서면서 뭔 글로 바뀌느냐? 색공의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과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아에서 말하는 비은이라는 개념, 그것은 곧 후대에 나타나게 될 불교에서 말하는 색공의 개념 속에서 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비은에 관한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질 것이며, 이어서 바로 제12장에서 삼단락의 시작을 비롯하고자 하는 것입니다.